안녕하세요. 1인 셀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호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크로 드로이드로 매크로를 만들 때 중요한 팁입니다.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한 것이라도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해보면 잘 안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겪었던 대부분의 문제를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매크로 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모바일 화면을 터치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모바일 화면을 터치할 위치를 지정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르는 부분의 좌표가 스마트폰 위쪽에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에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포인터 위치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세요. 개발자 옵션이 보이지 않은 분들은 스마트폰 개발자 옵션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분들이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포인터 위치를 활성화시키면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면 XY 좌표가 보입니다. 이 방법은 간편해서 한두 개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좋지만 상단에 있는 텍스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숫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표를 확인해야 하는 화면이 많을 경우에도 보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방법으로 하세요. 스마트폰의 화면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11로 시작하고 오른쪽 아래가 마지막 픽셀입니다. 제 스마트폰의 경우는 마지막이 1080, 2400번째 픽셀입니다. 그러므로 300, 1000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300번째 픽셀, 위에서 1000번째 픽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토샵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포토샵과 비슷한 무료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토피아입니다.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토피아.com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불러오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미지 탭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하세요. 제 핸드폰은 해상도가 1080, 2400입니다. 보통은 동일한 해상도로 열리는데요. 간혹 캡처한 화면을 이 사이트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해상도가 축소되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해상도를 수정해서 본인 스마트폰의 해상도와 맞추어야 합니다. 본인 폰의 해상도를 모르시면 매크로 드로이드 앱에서 XY 좌표 값을 넣는 화면에 본인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나와 있습니다. 포토피아에서 XY 좌표 값을 구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팁 두 번째입니다. 모든 명령어 사이에 wait를 넣어주세요. 한국말로는 대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명령어 사이에 wait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시간을 넉넉히 해서 테스트하시고 매크로가 오류 없이 완성이 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가장 짧은 시간을 찾으세요. 처음에 시간을 넉넉히 하지 않으면 테스트 시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터치하는 위치를 잘못한 것인지 시간이 맞지 않은 것인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시간으로 인한 오류를 배제해야 오류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치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경우의 적정 시간입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통신 환경과 스마트폰 사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통신 환경과 갤럭시 노트 20의 예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대기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동작 오류 발생하였는데요. 한참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기를 넣어보았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기를 조정하고 화면 클릭하는 경우 대부분은 대기가 없어도 문제없이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어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대기를 넣으라고 추천드립니다. 매크로 드로이드에서 중요한 팁 세 번째입니다. 화면을 클릭하는 방법 중에 XY 좌표를 지정하는 것 말고 텍스트를 클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아서는 이게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워드라는 버튼이 있을 때 워드를 텍스트로 인식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서랍을 이용해서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인식하면 위치가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인식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결제 앱입니다. 숫자의 위치가 매번 바뀌어서요. 비밀번호를 누를 때 찾아야만 합니다. 매크로 드로이드가 숫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찾을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생긴 것만 보면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앱이 인식될 수 있는 앱인지 맞추어 보세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삼성페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나중에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드로이드에서 중요한 팁 네 번째입니다. 발동 설정에 특별한 발동 조건이 없어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발동 조건 없음 이라고 설정해 주세요. 이전 영상에서 매크로를 실행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어떤 트리거가 있는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동작할 것이고요. 특정 트리거가 없이 화면을 눌러서 동작시키는 방법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발동 조건 없음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매크로드로이드에서 중요한 팁 5번째입니다. 중요한 명령어를 모아둔 기초 매크로를 만들자입니다. 저는 new라는 제목의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매크로를 만들 때 거의 사용되는 것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새로운 매크로를 만들 때 new 매크로에서 오른쪽 위 메뉴 버튼을 누르면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해서 만들면 아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동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매크로드로이드에서 중요한 팁 6번째입니다. 이것이 이번 영상의 마지막 팁입니다. 매크로로 만들고자 하는 업무 과정에 있는 모든 화면을 캡처하세요. 화면을 하나 누르고 나면 무조건 캡처하세요. 캡처한 화면을 PC로 보내시고 포토피아에서 모든 이미지를 한 번에 불러오게 하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화면에 보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거나 하나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매크로를 만든다면 그것은 매우 어렵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